산단 개발을 둘러싼 광양시와 경제청 간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은 많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 논란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운영업체는 불가피성을 강조하지만 시민환경단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수에서 열릴 전남도민체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시는 안전, 대화, 문화관광, 경제체전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철강 생산 공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작업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세풍산단 개발을 둘러싸고 광양시와 광양경제청이 대립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양측이 각종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인 광양 세풍 산업단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산단 인근 기존 도로를 500여 미터의 지하차도를 포함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산단 개발 효과가 순천시로 유출된다는 광양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도로 개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풍산단에 공급할 공업과 생활용수 공급 방법을 놓고도 율촌 정수장에서 끌어오자는 경제청과 정수장을 새로 짓자는 광양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 대립으로 원활한 세풍산단 개발의 차질은 물론 양 기관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경제청과 광양시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세풍산단 개발과 관련된 민원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선 계획했던 지하차도 대신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량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이 확정된 안처럼 돼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 그래서 그 대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논의를 하고. 용수 공급 체계도 경제성을 따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세풍산단 내부 도로는 광양시 요구대로 30m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민 모두가 수긍하는 세풍산단 개발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청과 광양시의 이번 합의는 양 기관 모두 각종 민원으로 세풍산단 개발만은 늦어지면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완전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만 경전철, 이른바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노선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지만 이에 비판적인 시각도 여전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통 3년째를 맡고 있는 순천 경전철. 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사이를 운행하는 스카이큐브입니다. 첨단 무인교통시설로 눈길을 끌고 있지만 실제 이용객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운영업체 측은 지난해만 35억 원, 개통 이후 지금까지 1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돼 이대로라면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이 제시한 유일한 돌파구는 노선 연장. 철로가 이곳 순천 문학관까지만 설치돼 있어서 순천만 습지까지는 1km 이상을 더 들어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관람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애기들 데리고 추운 날씨에는 걷기가 순천만 입구까지 걷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통수단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업자 측은 다음 주부터 이용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선 연장의 효과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지 않는 이유와 저희가 이것을 연장을 했을 때 탑승을 할 것인지를 물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본사를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 회사인 포스코 이사회가 250억 원에 이르는 추가 투자 결정을 내려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 노선 연장에 반발하는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철로 건설 등에 따른 순천만 난개발도 문제지만 노선 연장에 대한 뚜렷한 명분도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노선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습지보호구역을 확대를 했던 순천시의 정책, 이런 부분에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정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순천시는 포스코의 투자를 전제로 노선 연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 하지만 시민사회와
환경단체의 시각이 여전히 냉랭해서 당분간 찬반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안전체전, 대화합체전, 문화관광체전, 경제체전을 목표로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주요 관문 도로와 11개 경기장 개보수에 57억 원을 들여 안전체전 기반을 마련하고 22개 시군 간 자매 결연을 추진해 대화합체전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전을 목표로는 전남체전 기간 버스커 공연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음식점, 숙박업소와 연계한 체류형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주장했습니다. 순천 평화나비 등 9개 시민단체는 오늘 순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를 추진해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이 유린당했다며 합의 무효화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임금 차별 등 남녀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안정적인 노동권 보장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인용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업체로는 세계 최초로 생산 공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제철소와 기술연구원,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반 도급량 제어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성공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자동차 강판 생산의 핵심 기술인 용융 아연 도금을 인공지능을 통해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도금량 편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자동 운전을 통한 작업 능률과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여수수협에 동결실과 냉장실 등을 갖춘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여수수협은 올해 말까지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5층,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이 완공되면 여수수협의 냉동 냉장 처리 능력은 현재보다 1.5배 증가한 14,000톤이 될 전망입니다. 섬의 날 제정 준비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 등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2018년이 섬의 날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을 낀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행정자 지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8월 목포 MBC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가기념일 섬의 날의 날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오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국내 섬은 전남 2,100여 개를 비롯해 유무인도를 합해 모두 3,300여 개. 행정자 지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공모에서 국민들은 국내 섬 통계에서 착안한 3월 3일을 섬의 날로 하는 게 좋다고 꼽았습니다. 휴가철인 8월로 정해 관광객 방문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섬의 날이 제정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소중한 생활 영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고요. 한편 섬의 날 제정을 담을 도서개발촉진법이 올해 개정되면 상시 거주 인구가 있는 모든 섬에서 연륙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시행될 4차 도서종합개발계획도 섬의 가치 재발견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섬의 발전이 결국 관광, 국토치 기미, 수산업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버려진 섬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 발전시키는 섬으로.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 안에 섬의 날을 확정한 뒤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대대적인 섬의 날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같은 국적의 여성 수십 명에게 1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타국에서 의지하며 지냈던 동포였기에 고소인들의 상심은 더 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6년 전 한국으로 결혼 이주를 온 베트남 여성 28살 H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현금 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시중보다 높은 10%가량의 이자를 주겠다고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실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지인의 돈까지 빌려 모두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여성은 지난 1월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언니는 진짜 많이 밀었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사람이 안 믿으면 이렇게 돈 많이 빌려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돈 이렇게 많이 빌려주잖아. 당연히 그 서류 써야지. H씨처럼 돈을 빌려준 베트남 여성은 모두 15명, 피해액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소인은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고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 여성들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한테 돈이 빌려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너만 나만 알아요 그래. 피고소인의 남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빌린 돈은 다 갚은 것으로 아내에게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이 그러면 이거 피해자가 있는데 돈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그거 모른대. 돈이 없대. 그냥 다 줬대. 돌려줬대.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베트남에 국제 공조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익 환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어제 폐회된 임시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익 환수 조치에 대한 철회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지자체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쌀 산업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조례 2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콩과 잡곡 등 이른바 틈새 작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로컬푸드 향토사업단은 오는 2019년까지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 틈새 작물의 상품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가공센터에 관련 설비를 갖춰 선식과 시리얼 등 완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함께 위축된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여수시의 관광객 부풀리기를 지적하며 실효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는 2년 연속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여수를 방문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42곳의 유무료 관광지 입장객을 합산한 것에 불과하고 무료 관광지 입장객 수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엑스포 해양공원과 스카이타워 방문객 수를 중복 집계하는 등 관광객 수를 부풀리고 있다며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관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6년 사회적 기업 육성 성과 평가 결과 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컨설팅을 실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성과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광양시가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가졌으며 올해만 29억 원을 들여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 1,500명에게 일자리를 새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90명, 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광양시는 환경정비와 스쿨존 교통지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등 25개 사업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에 나섭니다.